제 내면에서 시가 이렇게 차오를 때 저는 항상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것은 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 시인으로 살면서 바로 그 생명을 노래했던 한 시인, 그 시인이 이 한국 독자들과의 소통과 사랑만이 아니라 세계 독자와 당연히 이 사랑과 소통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플러. 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길에 나서면 사람들은 멋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녀의 상처를 덮는 날개입니다. 쓰라린 불구를 가리는 붕대입니다. 물풀의 나무처럼 늘 당당한 그녀에게도 간혹 아랍 여자의 차도르 같은 보호벽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엔 보호이지만 결국엔 감옥. 어쩌면 어서 벗어 던져도 좋을 허울인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가장 최신의 미의 감각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스카프는 제가 좋아하는 제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처음에는 제가 뚱뚱해서 그것을 좀 가리기 위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 옷의 일부가 되어 있고 제 꿈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마치 상처를 가리는 붕대이고, 또 투사가 투를 할 때 그 세상과 대결하는 붉은 보자기 같은, 말하자면 스카프는 저에게 있어 굉장히 하나의 메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스카프가 너무 많아서 스카프 옷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중에 제가 더 들었으면 싶은 것은 뭐냐면,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보수 전통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합니다. 제가 1969년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70년대 시인인데, 그 70년대 시인은 그 이전의 시인, 말하자면 단군 할아버지서부터 조선시대의 황진이나 그 이전에 다른 우리 여성 선배 시인하고 70년대 등단한 저부터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좀 제가 UC 버클리 대학에서도 스트롱 보이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를 낭송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남녀의 소위 성역할의 여성으로서 부드럽고 우아하고 소극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젠더, 사회적 젠더의 목소리를 획득한 굉장히 강렬하고 자아의식이 투철한 그런 언어로 바뀌는 그 기점에 놓이는 대표적인 시인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나 보들레르나 발레리나 괴테나 전부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이라는 보편성 속에 전부 공감하고 감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그 슬픔과 우리 독특한 역사와 많은 마디마디 겪었던 어떤 희로애락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외국인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감동하는 노력, 이런 속에 충분히 어떤 그 서로의 소통이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 여자. 딸아, 아무데나 서서 오줌을 누지 마라. 푸른 나무 아래 앉아서 가만 누워라. 아름다운 내 몸속의 강물이 따스한 리듬을 타고 흙 속에 스미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그 소리에 세상의 풀들이 무성히 자라고 내가 대지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소리를. 때때로 편견처럼 완강한 바위에다 오줌을 갈겨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의를 치르듯 조용히 치마를 걷어올리고 보름달 탐스러운 내 하초를 대지에다 살짝 대어라. 그러고는 쉬쉬 내 몸속의 강물이 따스한 리듬을 타고 흙 속에 스밀 때 비로소 너와 대지가 한 몸이 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푸른 생명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내 귀한 여자야. 모든 삶 속에서 시의 포착을 꾀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시를 살아버리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열심히 제 모든 언어 습관과 삶의 방식을 시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도 대관령에 눈이 막 쌓였는데 저기 그 눈 속에 파묻혀서 좀 고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고립은 아무나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어떤 숨고 싶은 연인과 저 눈 속에 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력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폭설이 내린 날에 어느 눈 내리는 밤의 뉴스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일상 속에, 제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전부 시가 숨어 있다는 거, 그것을 포창하는 눈을 제가 기르고 있다는 거,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약간의 고정관념 같아요. 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가장 정확한 눈으로 투시해서 그 본질을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한 언어로 끌어내서 가락을 부여한 것이 시라고 한다면, 모든 시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송시도 많이 줄어지고 이러는데, 현대시는 자꾸 시도 발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주 옛날에 고전시를 읽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본질을 투시하는 시,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잘 노래한 시, 이것을 현대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중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길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요즘 갓 나온 팝송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시를 즐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는 가장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는 분에게 가슴을 열어주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장르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선노래. 나를 가지고 놀아줘. 허공에 붕붕 띄워줘. 좀 더 입으로 불어줘. 뜨거운 바람 넣어줘. 부드럽고 탱탱한 살결 주물러 터뜨려줘. 아니, 살살 만져줘. 그만 터져버릴 것만 같아. 내 전신은 미끄러운 빙판, 삶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날카로운 시간에 활촉이 나를 노리고 있어. 열쇠는 필요 없어. 바람의 순간을 즐겨줘. 아니, 신나게 죽여줘. 연애를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에는 약간 위장으로 은퇴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가 어린 시절 20대에
그 뉴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텔레비전을 봤더니 투 러브라는 프로그램인데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가 20대, 그 당시 그분은 60대였는데 20대의 연하의 남자하고 연애하는 그림이 지나가는데 너무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는 저렇게 연애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싫어요. 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또래 나이 든 할아버지와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장은퇴한 상황입니다. 슬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갈고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갈고 닦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고 닦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처럼 큰 성공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그 해외에서 문학 강연 혹은 신앙송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I write, therefore I am. 난 쓴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근데 이게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쓴다는 내면의 어떤 욕구와 내면의 에너지가 이 펜 끝에 같이 오지 않으면 쓴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 뮤즈가 저한테서 도망갈까 봐 저는 굉장히 뮤즈한테 이렇게 늘 그 애걸복걸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연애 경험 같은 것이 문학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연애에 빠져 있을 때는 시가 잘 안 써져요. 연애에 빠져 있다가 한참 후에 상처 입고 돌아오면 그때 시가 같이 돌아오는데 그때 뮤즈에게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 가서 바람 나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좀 받아줘 하고 애걸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자기 내면의 창작 욕구가 메마를까 봐 거기에 늘 이렇게 독서도 해주고 여행도 해주고 연애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제 삶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무릎이 팍팍 이렇게 꿀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면 할수록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를 씀으로써. 그거는 뭐냐면 내 어떤 삶을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처럼 축복받은 삶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시라는 건 철저히 자본에 구속되지 않은 예술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린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화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화상들의 간섭을 많이 받고 뭐 심지어 소설가들조차도 베스트셀러에 약간은 목매게 되어 있는데 시는 철저하게 자본 구조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니 그까지 몇 푼의 돈보다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처럼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 축복인가 싶어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제 삶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유를 동시에 갖다니, 동시에 또 제 내면 속에 이 많은 고독이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